기아의 2025년 3분기 실적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보고서 단순히 숫자만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아니,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은 줄었을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 기아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매출과 이익의 이상한 관계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기아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튼튼한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아만이 가진 강점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기아의 미래 전략이 믿을 만한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3분기 실적의 최대 미스테리, 매출은 오르는데 이익은 왜 떨어졌을까?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딱 놓고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출은요, 86조 원을 넘기면서 작년보다 7.2%나 성장했어요. 분위기 좋죠? 그런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대로 푹 꺼지면서 무려 27.3%나 줄었습니다. 와, 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숫자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매출이 오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좀 더 비싼 차,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차 한 대당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익인데 가장 큰 타격은 바로 미국 시장에서 맞은 관세 폭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스포티지나 카니발 같은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정말 잘 됐고 또 경쟁사들보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판촉비를 덜 쓰면서 이익 감소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압박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8.4%가 나왔습니다. 이게 규모 자체는 줄었어도 회사가 장사해서 남기는 능력, 그 근본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외부 충격이 있었는데 과연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괜찮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부채 비율이죠. 표를 보시면 2024년 말에 66.1%였는데 올해 3분기 말에는 66.75%예요. 어때요? 거의 똑같죠? 이건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회사의 재무 구조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느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6조 7,20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업만으로 이만큼의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7조 3,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버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 흐름이 작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는 점, 이건 투자자로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재무 상태는 일단 합격점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기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그러니까 기아만이 가진 진짜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뜯어보면 기아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힘입니다. 다들 아시는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같은 RV 시장은 거의 독보적이고요.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에요. 매출의 3.1%를 꾸준히 연구개발, R&D에 쏟아붓고 있고 전 세계 공장은 96.3%라는 아주 높은 가동률로 쌩쌩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조직도가 바로 기아의 미래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차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ABP 본부, R&D 본부, 글로벌 디자인 본부, 이런 부서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서 자율주행부터 차세대 전기차, 심지어 수소연료 전지까지 연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넓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아만의 기술적인 해자, 즉 방어벽을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강점이 탄탄해도 기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도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한 주요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둘째,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죠. 셋째는 테슬라나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버티고 있는 정말 치열한 전기차 시장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입니다. 이 네 가지 높은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가 기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강점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을 때 기아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 미래 성장 로드맵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아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PBV입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배달 전용차, 택시 전용차, 아니면 움직이는 사무실처럼 처음부터 특정 목적에 딱 맞게 설계된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기아는 이걸 단순한 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아의 성장 로드맵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지금 돈을 가장 잘 벌어다주는 RV랑 하이브리드 판매를 최대한 늘려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2단계, 그 돈으로 미래 먹거리인 PVV 시장을 신모델 PV5로 선점하고요. 3단계, EV3, EV4 같은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타스만 픽업 트럭처럼 지금까지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걸 전 세계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은 더 정교합니다. 리스크가 가장 큰 북미에서는 생산을 유연하게 조절해서 관세 충격을 줄이고, 경쟁이 정말 치열한 유럽에는 스포티지나 EV4 같은 신무기를 투입합니다. 또 잠재력이 큰 중국과 인도 시장은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파고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장 상황에 맞게 다른 카드를 쓰겠다는 거죠.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의 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2025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과연 PBV와 대중전기차라는 기아의 전략적인 카드가 미래 성장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바로 기아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겁니다.